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요약하며 읽기라는 단원입니다. 자, 요약이라고 하는 게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거를 우리가 요약이라고 하는데,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감정 연습을 시작합시다. 아, 건드리지 마. 하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자, 여기 보면은 설명문인 처음, 중간, 끝으로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각 부분에 자 문단별로 핵심 구절 그리고 뭐 중요 설명 이렇게 표시해서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예시를 들어 놔줬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연습을 합니다. 자 가봅시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은 날 학교에서 나에게 실수로 부딪힌 친구에게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자 분노, 억울, 짜증 가운데 무엇일까요? 자, 화가 날 때 느끼는 비슷한 듯 다른 세 감정을 알아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요약도 이렇게 다 해줬어요. 자, 뭐랍니까? 분노, 억울, 짜증은 화가 날 때 느끼는 세 가지 부정적인 감정인. 자, 우리 1문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좀 여기 처음에 자, 우리 여기서부터 뭐 이런 부분. 자, 우리 일상적인 소재죠. 자, 그래서 독자의 흥미도 유발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경험을 제시를 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래놓고 자 첫째 자 분노입니다. 자 지금 이게 설명문이고요. 자 우리 분노는 이제 뭐냐? 분노는 잘못된 대상과 싸우려는 감정이다. 됐어요? 자, 분노에 관한 설명이니까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이 문장을 선택해서 요약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요약할 적에 자, 이 부분만 적어놔도 되는 거야. 분노는 급식실에서 새치기를 한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자, 대상이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분노의 특징은 대상이 있다. 대상이 분명하다. 자, 분노는 내가 그 대상에게 돌진하게 만들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기운을 뿜어내게 하지요.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기운을 자, 모두 소진해서 푹 꺼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삐리리는 잘못된 대상과 싸우려는 감정. 뭐예요? 자, 분노죠. 그러니까 자,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핵심 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글을 읽을 적에 수능까지 자, 각 문단에는 핵심 단어, 핵심어는 조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하나, 핵심 문장도 하나로 이렇게 자, 표시를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 있죠. 이게 색깔을 표시한 이 부분을 자, 연결을 하게 되면 요약문이 됩니다. 요약문.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억울입니다. 억울은 내 잘못이 아닌데 혼이 나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그릇을 깨트린 사람은 동생인데, 자, 이제 뭐 예시를 들어주죠. 부모님께서 나에게 왜 그랬냐고 다그치는 상황처럼요. 이럴 때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면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억울한 감정이죠. 그래서 즉 억울은 잘못이 없는 결백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오해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게 억울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아래 억울은 결백한 사람이 오해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그래 놓고 셋째, 짜증입니다. 분노는 잘못한 대상이, 억울은 결백한 자신이 핵심이라면 짜증은 자, 어떤 상황이나 얼마나 화를 냈는지가 핵심이래요. 자, 만약 내가 기분이 좋은 날이라면 나에게 실수로 부딪힌 친구에게 심하게 화를 낼까요? 아니다, 이런 얘기지. 됐어요? 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럴 때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을 내냐라며 당황합니다. 그러면 내가 괜히 화를 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이처럼 과민하게 내고 나면 민망하고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어지게 됩니다. 자, 4문단의 이제 핵심 내용 이렇게 하면 짜증은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과민하게 화를 내는 것이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약을 탁탁탁탁 하고 있죠. 자, 이제부터는 분노, 억울, 짜증과 같은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봅시다. 부정적인 감정은 왠지 꾹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화를 내는 것의 장점도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의 장점. 여러 연구에 따르면 목적인 화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대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마냥 나쁜 건 아니다. 반대로 오래 화를 참기만 하면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지요. 할머니들이 화병이 났어 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참아서 우울해지고 몸이 아픈 증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화병이라고 하죠. 화를 내는 것의 장점은 뭐를 줄여준대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나를 화나게 한 대상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화를 내는 정도가 적당하다면 말이죠. 자, 그렇다면 화를 낼 때 적당한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폭력이나 욕설처럼 거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가 나의 화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래서 화가 나. 나는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처럼 내 감정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의 표현 정도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6문단 정리한 게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때 적당한 정도는 내 감정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정도인. 됐어요? 자, 그 다음 7문단입니다. 그렇지만 화를 내는 것은 참 쉽지 않지요. 자, 우리는 즉각적으로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자, 문제는 벌컥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화를 내기에 앞서서 잠깐 심호흡을 하고 하나, 둘, 셋을 세어보세요. 그리고 신호등을 떠올려 보세요. 빨간불이 켜지면 일단 멈추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화가 난 상태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려는 화가 적당한지 너무 과하지 않은지. 우리 7문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화를 내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란 뜻이죠. 잠시 멈추고 화를 적당한 화의 적당한 수준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놓고 신호등은 곧 파란불로 바뀌어요. 침착하게 생각하고 나서 신호가 바뀐 다음에 출발하면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에 알맞게 대응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생각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나와 타인, 곧 개인과 사회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점점 이렇게 오면서 요약하는 거를 스스로 하게끔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적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화가 났을 때 지금 이 윗부분에서 신호등에 자 비유를 했죠. 그렇지? 그래서 자 우리가 어,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부정적인 감정을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자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나와 타인, 곧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거다. 중요한 것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약하는 거 이제 연습을 했어요. 자, 어려운 글 아니고요. 잘 쓴 글입니다. 자, 우리 뭐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우리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자. 자 우리 처음 중간 끝이죠. 이게 설명문이라서 이런 구조를 자 하는데 자 처음 1문단에서요. 자 화가 날 때 느끼는 세 가지 부정적인 감정 분노, 억울, 짜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자 여기 보면은 2, 3, 4에서 분노의 개념, 억울의 개념, 짜증의 개념 자 세 가지 부정적인 감정의 개념을 얘기했고요. 자 중간 2에서 자 화를 내는 것의 장점과 화를 적당히 내는 방법에 대해서 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5 화를 내는 것의 장점, 6 화를 낼 때의 적당한 정도. 자 7문단에서 화를 내고 자 후회하지 않는 방법 됐어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 8문단에서 자 뭐랍니까? 자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자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게 자 모두 중요하다 하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여기 보면 이번에 요약문을 한번 만들어 보래요. 그 요약문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80페이지부터 여기 요 부분 정리한 부분 있죠. 여기 1 2 옆에 3 4 여기 3 4 5 6 7 8을요 자 여기다 이렇게 싹 적어 주시면 됩니다. 84페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읽을 때 자 요약문 그러니까 글을 한 문단을 읽고 나면요 뭐 이렇게 쓰지는 않더라도 밑줄을 그어 가지고 우리가 요약을 좀 하면서 읽으면요 나중에 우리 수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요약문을 한 문장으로 이 글을 한 문장으로 지금 화가 날 때 느끼는 분노, 억울, 자 짜증과 같은 자 부정적인 감정을 자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 중요하다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글을 요약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은 선택하기, 삭제하기, 일반화하기, 재구성하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핵심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가는 중심 문장을 선택한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유빈이는 친구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주고 늘 재치 있는 말로 웃음을 준다. 유빈이는 참 좋은 친구다.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은 유빈이는 참 좋은 친구다. 그거를 선택해라 이거야. 자, 덜 중요하게 반복한 내용, 예를 든 내용은 지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는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잖아. 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한 과목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안 적혀 있어도 그냥 모든 과목 이러면 다 알아듣잖아. 그래서 여기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다. 삭제하기. 그 다음에 일반화하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아울러 묶는 자, 상위 개념으로 바꾼다. 예리는 농구, 축구, 달리기를 잘한다. 이거의 상위 개념이 뭐예요? 운동이잖아. 운동을 잘한다. 예리는. 재구성하기. 자, 중심 문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핵심 내용을 종합하여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듭니다. 종이 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친구들이 빨리 밥을 먹으러 가자며 손을 손짓했다. 지원이는 친구들의 팔짱을 끼고 급식실로 내려갔다. 자, 이 중에 핵심 문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용을 재구성하는. 점심시간에 지원이는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로 갔다. 자,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도 있더라. 자, 그럼 갑니다.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해보자. 자, 상황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우리, 지금, 이게 억울이죠, 억울. 그러니까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오해를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래요. 그러면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는 몇 문단이었어요. 억울이라는 거. 자, 1문단에서, 분노, 억울, 짜증, 이런 거 얘기했고요. 억울은 3문단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보면 되지. 그 다음에 요약한 내용. 혹은 억울에 대한, 그렇지? 그 내용을 요약하면 화를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에는 분노, 억울, 짜증, 자 이렇게 세 가지 감정이 있다. 1문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억울은 자 결백한 사람이 오해를 받을 때 자 느끼는 감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문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 갑니다. 자 나의 상황 보면요. 자 우리 내 방에서 나가. 자 벌컥 화를 내는 동생에게 화를 적절하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자 화를 적절하게 내는 방법에 관련된 거 6, 7문단에 있었죠. 6, 7문단 됐어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 적당한 정도로 그렇지? 어, 화를 낼 때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도를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치? 그러니까 자 화를 내고 자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 잠깐 멈추라 그랬죠. 멈춰 화를 어느 정도 낼 건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해봐라.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자 상황 가와 나에 따라 요약한 내용이 서로 다른 까닭입니다. 아니 상황에 따라서 읽기 목적이 달라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읽기 목적이. 자 그 다음에 짝과 얘기해 보래요. 자 우리 보면은 자 앞에서 이제 우리 뭐 했냐면 글을 요약하는 방법도 했는데 여기 또 글을 요약하는 방법의 두 번째입니다. 자 원인과 결과 우리 내용 전개 방식이 원인과 결과로 적혀 있으면 왜냐하면 따라서 그러므로 원인은 삐리리다 등 이런 것들이고요. 원인에 따른 결과가 드러나게 요약을 한다. 자 문제와 해결 방안 자 문제점 얘기하고 해결 방안 제시하는 거. 그 다음에 비교 대조 자 공통점과 차이점에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은 나열 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요약 방법. 자 이번에는 바보사또라고 하는 자 이제 우리 전래동화인데요. 자 이야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제.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자, 여기 제목이 바보 사또니까 이 사또가 주인공이겠죠. 새로 부임했습니다. 자, 이 마을의 이방이 나랏돈을 함부로 쓰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또는 이방의 죄를 알아내려고 일부러 바보인 척했습니다. 일부러 바보인 척했대. 자, 그래 놓고서 자, 사또가 어리석다고 생각한 이방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나랏돈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디서 저런 바보 사또가 왔다. 자, 그러니까 잠깐만, 이 뒤에 이제 요약을 할 건데, 자, 일단 지금 바보 사또가 온 거죠. 그러니까 뭐이 부분까지 해서 사또는 마을 이방의 죄를 자, 밝히기 위해 자, 바보 행세를 하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걸 눈치 못 채고 자, 뭐 저런 바보 사또가 없담. 자, 그러던 어느 금은밤, 우리 금음달이 떴을 때가 제일 어두운 밤이죠. 자, 마당에 나온 사또가 이방에게 물었습니다. 이방, 이 마을에는 왜 달이 보이지 않느냐? 자, 이거 뭐야 이거. 자, 아이고, 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군. 오늘은 금날이니까 달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허허, 옳거니 좋은 수가 있다. 이방은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사또, 우리 마을에 있던 달은 예전에 계시던 사또가 다른 마을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 달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요. 사또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자 말했습니다. 허허, 달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캄캄한 길을 가기가 무서울 텐데. 자, 이방 무슨 좋은 방법이었느냐? 마침 이웃 마을에 달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달 하나를 만들려면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값은 500냥입니다. 자, 그래? 자, 내가 500냥 줄 테니 얼른 가서 달을 사오너라. 이방은 사또가 준 돈을 받아서 실컷 놀다가 일주일이 지남 자, 반달이 뜬 밤에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방은 당연히 2주가 지나면 다시 반달로 돌아오죠. 그쵸? 자, 우리 저기 과학 중학교 1학년 2학기죠. 마지막 3단원에 우리 달의 위상 나와요. 자, 우리 달이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초승달 오른쪽부터 채워집니다. 초승달, 그다음 반달, 그다음에 보름달, 또 반달인데 이제 왼쪽이 채워지죠. 그다음은 이렇게 돼서 금운달인데 이게 한 달 사이클이에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돼서 반달이 뜬 밤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은 자, 달을 사오겠다는 거짓말로 자, 나랏돈을 받아 네요. 마음대로 사용한 거죠. 자, 사또 달을 사서 하늘에 띄워놨습니다. 지가 띄우는 것도 아닌데 수고했네. 그런데 이봐, 왜 달 하나 값을 가지고 반쪽만 사왔는가? 자, 예? 그건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줄 테니 달 하나를 사오게. 저런 반쪽을 가지고 어디 어두워서 쓰겠는가? 자, 이방은 어, 사또가 준 돈을 다 쓰고 일주일이 지나 자, 보름달이 뜰 무렵에 또 돌아왔습니다. 자, 보름달이 떴을 때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돌죠. 자, 사또 둥그런 보름달을 하늘에 두둥실 띄워놓았습니다. 어디 보자. 이제 대낮 같구나. 그거 참 잘했다. 사또는 이방이 괘씸한 것을 꾹 참고 다시 반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또가 이제 혼내주려고 자,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사또는 자, 이방의 행태를 일부러 모르는
모르는 척하며 제대로 처벌할 기회를 엿봤다. 자, 일주일이 지나자 드디어 반달이 떠올랐습니다. 이날을 기다려온 사또가 이방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반달이 됐어. 어, 우리 보름달을 사왔는데 반달이 돼버렸어요. 자, 이방 비싼 돈을 주고 사온 달 반쪽이 어디 갔느냐? 네 맘대로 다시 팔아치운 것은 아니겠지. 없어진 달을 당장 찾아오너라. 자,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 그동안 바보인 줄만 알았는데 이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이방에게 외쳤습니다. 내 이놈 감히 거짓말을 해서 나라 돈을 마구 쓰다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자, 지금 사또가 이방의 죄를 밝히고 감옥에 가둔 거죠. 결국 이방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사또의 현명함에 마을 사람은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습니다. 자, 사또가 바보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현명한 사람이더군요. 그러게 말이야, 잘된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현명함을 칭송하는 비석을 세우고 오래오래 사또를 칭찬했습니다. 자, 자, 재밌는 얘기죠. 자, 배경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 자, 우리 사또는요 계획적이고요 현명했죠. 자, 등장인물 이방입니다. 이방은요 욕심이 많고 교활하며 어리석죠. 됐죠? 자, 그래놓고 이 글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할 때 어떤 점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간이 흐릅니다. 그럼 뭐가 바뀌어요? 달의 모양이 바뀌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사건이 벌어지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달의 모양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을 하면 되겠죠. 자, 옛날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나라 돈을 함부로 쓰는 이방의 죄를 알아내려고 바보 행세를 했다. 지금 이제 요약을 할 건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요약을 한다. 그러니까 글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금음날 밤입니다. 자, 마을에 왜 달이 보이지 않느냐고 묻는 사또에게 이방은 예전에 계시던 사또가 달을 팔아 버려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또는 이방에게 돈을 주고 달을 사러 가죠. 자, 그래놓고 반달이 뜬 밤입니다. 자, 일주일 뒤죠. 일주일 뒤. 받은 돈을 노는데 쓰고 돌아온 이방이 달의 값이 올라서 반쪽만 사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자 사또는 이방에게 돈을 더 주고 달 하나를 사오라고 하죠. 사또가 준 돈을 다 쓴 이방은 보름달을 사온 척 하자 사또는 모른 척하고 이방을 칭찬했다. 그런데 또 일주일 뒤 다시 반달이 되겠죠. 다시 반달이 뜨자 나라 돈을 썼음에도 달이 사라진 책임을 물어 사또가 이방을 감옥에 가두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 지금 정리한 내용 있죠? 그 아저씨를요 여기다 이렇게 질서정하게 적어주시면 요약이 됩니다. 됐어요? 자, 요약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적용 실천. 자, 여기 보면은 지구계입니다. 자, 서로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구성 요소의 모임을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 우리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직권 무슨 이렇게 뭐 개라고 제일 유명한 게 생태계잖아요. 이거 중간에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자, 이해를 돕고자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과 이를 둘러싼 햇빛, 공기, 물 등의 자, 환경은 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어느 한 요소에 자, 변화가 생기면 다른 요소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지금 이 문단에서는 뭘 얘기한 거면은 개와 자, 생태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문단입니다. 그리고 2문단에서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지구도 하나의 계를 이루고 있는데 지구에는 대기, 바다, 육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있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 공간이 각각 영역을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 지구계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 문단에서는 지구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놓고 3문단에서 지구계는 다시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이 돼요. 자, 기권은 우리 지구 표면에 둘러싸고 있는 대기, 그 이루어진 영역으로 기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수권, 바닷물, 빙하, 지하수, 강물 등 지구상에 물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고요. 직권, 암석과 토양, 지구 내부를 포함한 영역으로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 지구상의 자, 모든 생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권, 수권, 직권에 걸쳐 넓게 분포한다. 그 다음에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바깥 우주 얘기하는 거야. 태양과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구계의 자,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자, 이런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구성 요소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놓고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서 지구계에는 항상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직권에는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많은 양의 화산재가 기권으로 올라가고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야. 햇빛을 가려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린다. 또 기권에서 내리는 비는 지표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직권의 물질을 수권으로 운반한다. 이처럼 지구계의 자, 어느 한 요소에서 일어난 변화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준다. 자, 지구, 계,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 놓고 빈칸을 채우며 이 글을 요약해 보세요. 자, 우리 첫 번째 계 이렇게 있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자, 구성 요소의 모임입니다. 자, 생태계에 대한 얘기했고요. 서로 영향을 주는 생물과 환경 요소의 모임. 그 다음은 지구계 얘기했죠. 지구계. 대기, 바다, 육지 등. 자, 우리 지구계에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우리 부분으로 나눠서 중학교 1, 2, 3학년에 과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얘네들도 이제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배우게 되죠. 자, 어찌되었건 간에, 자, 기권입니다. 자, 얘는 대기로 이루어진 영역이죠. 자,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 놓고 수권 얘기하죠. 지구상에서 물이 존재하는 영역.
지구 표면에 얼마 차지한다 그랬어? 지구 표면에 70%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은 직권입니다. 직권. 암석 토양 지구 내부를 포함한 영역이다. 생명체에게 자, 서식처를 제공해요. 자, 생물권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로 이루어졌다. 기권, 수권, 직권. 그러니까 생물이 사는 거를 다 얘기하는 거죠. 자, 넓게 분포하고요. 자, 외권은 우주 얘기한다 그랬죠. 태양,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하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뒤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요약하고 싶은 교과서를 골라서 요약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요약하며 읽기인데, 자,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공부를 다시 한번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쌤입니다.